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성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열기가 좀치 식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어제 일요일인데도 지역 주민들은 성주군청 앞에 모여서 사드 배치 반대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성주 현장 소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지역공동체부에서 대구 경북팀을 맡고 있는 조정훈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조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밤늦도록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일 지금 그 성주 민심 취재에 바쁜데요. 우선 어제 집회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현장 분위기는 예, 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금요일 날 뭐 폭력 사태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예, 어제 집회에도 약 2,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아, 어제는 이제 주말이고 일요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일찍부터 성주군청 앞마당에 나와서 피켓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음흠. 그 합판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피켓에 직접 글씨를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또 티셔츠에다가 사드 반대라는 글씨를 써서 입기도 하고 음흠. 하여튼 다양한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걸 처음 제안한 분들은 이제 성주에서 벽화를 그리던 이제 주민 모임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이제 직접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요. 이 자리에 나온 주민들은 이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제 물감부터 시작해서 티셔츠, 모자, 그리고 심지어 앞치마 이런 걸 모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또 어제 오후에 제가 이제 이분들과 잠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네. 인터뷰할 때야 그때 서로 얼굴을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첫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부터 와서 일을 했지만 서로가 너무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인사도 못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인사를 나누고 뭐 어떤 분들은 나이가 같은데 친구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네, 사드가 예, 맺어준 인연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로 얼굴도 모르지만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에 한다는 마음은 다 모두가 하나인 것 같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군요. 또 어제는 외부 세력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요. 예. 일부 언론에서 이제 지난 예. 15일 황교안 총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버스에 6시간 이상 갇혀 있었고 또 성주를 빠져나갈 때도 이제 폭력 사태가 벌어진 것은 외부 세력이 폭력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복 위원장이 네. 이제 공동위원장이죠. 이분도 이제 어제 한 언론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유의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외부 세력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민들이 어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성주 주민들이 무슨 외부 세력이냐 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주 주민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촛불 집회에서 한 주민은 이제 나와서 발언을 통해서 사드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외부 세력이라면 나도 외부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 어제 김현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예, 김 의원도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이 외부 세력이라면 국회의원이 나도 외부 세력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내부 세력이냐 외부 세력이냐 뭐 그런 논쟁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논점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예. 핵심은 그게 아닌데 어찌 보자면 그 언론이 좀 그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심을 좀 잡고 가야 되는데 어찌 보자면 변방의 의제들을 중심으로 끌어들여서 여론을 좀 호도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황교안 총리 일행이 6시간 반 동안 버스 안에 있었는데요. 일부 정치권 안에서는 이게 뭐 의도된 행동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다 이 관련해서 지금 그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에서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수사 예,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경북경찰청에서는 김우락 수사과장을 반장을 해서 이제 25명을 수사 전담반을 편성했어요. 25명으로. 네. 예, 그래서 이제 사드 설명회에서 발생한 이제 달걀을 던지거나 또 물병을 던진 사람들을 이제 구분해서 찾아내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폭력 행위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네.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이제 처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이제 버스 안에 이제 있을 때 네. 이제 그 버스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버스 앞에 이제 대형 트랙터를 갖다 놓은 분도 있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대형 트랙터를 갖다 놓은 주민에 대해서는 음. 교통방해 혐의로 이제 입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예, 또 이제 경찰에서는 또 일부에서 이제 외부 세력이 폭력 사태에 개입한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정부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어떤 의도죠? 예,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성주의 사드 배치 관련해서 일부 주민들이 폭력을 일으켰고 이게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 그렇다. 결국 성주 주민들은 뭐 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격한 모양으로 이렇게 이끌어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성주 주민들은 네. 오히려 이제 아니 외부 세력이라는 게 우리 주민들이 왜 외부 세력이냐. 네. 오히려 이날 성주 군청을 찾아온 황교안 총리 그리고 한민구 장관 이런 사람들이 외부 세력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날 경찰이 한 1,200명 정도가 이제 왔었는데 또 외부에서 온 경찰들이 오히려 외부 세력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 어쨌든 경찰이나 언론이 프레임을 그 일부 주민들이 폭력을 일으킨 거고 대다수 주민들은 사드에 찬성하는데 외부 세력하고 결탁한 일부가 폭력 사태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그렇죠.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군요. 지금 그 이 수사 내용을 보면 지금 뭐 공무집행 방해 또 일반교통 방해 뭐 등등으로 하면 지금 현재 입건될 주민의 수가 몇 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글쎄요, 이날 뭐 물병을 던진 것만 해도 수백 개가 되고요. 뭐 물병 계란 수백 던진 개. 거, 예. 뭐 소금까지 뿌린 것까지 포함하면은 예. 최소한 수백 명이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어. 4만 5천 명 정도의 성주 군민 중에서 네. 뭐 수백 명 정도가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면 네. 뭐 일가 친척, 뭐 가족들이 다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이렇게 된다면 성주 군민들은 오히려 더 화가 더 나지 않을까. 예. 뭐 가뜩이나 화난데 기름을 부은 격이 되겠죠. 그렇군요. 지금 뭐 상황이 굉장히 엄혹해지고 있는 건데 지금 황 총리 일행이 황급히 성주 빠져나가던 사이에 그 교통사고도 발생을 했잖아요. 예,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가피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예, 어제 그 파장에서 피해 차량 네. 주인인 이민수 씨죠. 인터뷰했죠. 이민수 씨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예, 이민수 씨는 사실 황교안 총리가 탄 차가 음흠. 성산포대로 갈 것이라고 이미 짐작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황교안 총리가 헬기를 타고 와서 거기서 경북도청이 마련한 미니버스를 타고 성주군청으로 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올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황 총리를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어린 아이들이 커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데 왜 여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느냐 네. 이렇게 항의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황 총리가 탄 차량과 그 다음에 경찰차가 이렇게 같이 왔는데 네네. 경찰차가 먼저 앞에 오길래 비켜줬다고 합니다. 경찰차는 지나가도록 비켜주고 그리고 황 총리가 탄 차량이라고 짐작을 하고 차를 막았다고 합니다. 막았더니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들이 달려와서 발길질을 하고 또 심지어 곤봉으로 유리창을 깨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차량 앞쪽 유리를. 이게 그 운전석 유리죠. 운전석 유리를. 예, 유리를 깼습니다. 예, 유리를 깼는데 그래서 이제 이민수 씨는 우리 네. 아이들이 타고 있으니까 과격하게 하지 말아 달라. 여러 차례 애원을 하기도 했는데 경찰들은 이제 공무집행 방해다 이러면서 뭐 막무가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은 신분을 밝히지도 않은 채 신분증을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예. 뭐 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 그렇죠. 벌어진 거네요. 이민수 씨는 황교안 총리가 탄 차량이 공무집행 차량도 아니었고 일반인 차량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다라고 항의를 했지만
오히려 지금 오늘 오전 11시에 현장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서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것도 이제 국민 여론으로 또 성주 군민들의 여론으로 무엇이 참인지 그건 좀 가려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외부 세력 개입 논란 관련해서 이재복 그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예, 성주 그렇습니다.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인데 이분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예.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이분이 어떤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건지 그게 지역 사회 안에서도 좀 말이 많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이재복 위원장이 그 연합뉴스하고 통화해서 폭력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외부인이 시위권이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네. 현장에서 만나본 주민들은 이제 외부 세력이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군 의원들도 자기들이 군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외부 세력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외부 세력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참 의문이고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어제 그 군의회를 찾아가서 군 의원들한테 외부 세력이 과연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하고 네. 이재복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해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국민들은 막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이재복 위원장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수십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네. 전화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고요. 네. 오히려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이제 행방불명이 됐었습니다. 정말 촛불 집회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네. 그 낮에도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잠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특이한 거는 오늘 아침 오전에 네. 9시에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이제 성주군청을 방문을 했는데요. 네. 그 자리에는 이재복 위원장이 또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제 투쟁위원회에서는 네. 이재복 위원장이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퇴해라 이렇게 해서 아마 사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한민구 장관이 다시 그 대구 경북을 찾았어요. 대구 이군단 사령부 방문 하고 점심에는 잠시 뒤에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 오찬 간담회 예정이 돼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경북지사도 왔다 가고 또 이제 한민구 장관이 다시 왔습니다. 지금 뭐 항의 집회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민구 장관이 조금 전인 11시 20분에 헬기를 타고 이군사령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0분부터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 그리고 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 들어갔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사드와 관련된 그 정부의 정부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좀 호의적으로 좀 보도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11시 한 20분쯤 성주 지역에 이제 주민들이 한 4명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지는 못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오늘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신 분들도 있고요. 또 성주에 남아서 오후 촛불 집회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군사령부 정문 앞에 와서 이제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현수막을 통해서 한민구 장관이 지역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지금 들고 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도 집회가 진행 중에 있군요. 이군단 사령부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촛불 집회는 이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분간 계속 촛불 집회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오후 8시에 네. 촛불 집회를 진행을 하고요. 네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1시간 당겨서 오후 7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촛불 집회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길게 진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촛불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이제 다양한 분들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데요. 네. 이제
뭐 지역에 있는 뭐 유명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발언을 신청하고 또 나와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 오마이 TV는 생생한 성주 민심 현장을 오늘도 촛불 집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기자 오늘 예. 저녁에도 또 고생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네.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네,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SNS를 통해서 이제 일부 언론들이 이제 또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요청을 하면 네, 신분증을 요구를 하고 신분증을 보고 조정동 기자나 연합뉴스 YTN 기자들은 가급적이면 인터뷰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마이뉴스와 JTBC 기자는 믿을만하다. 아,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NS 방에 이제 카카오톡 방이 네. 1,300여 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요. 어, 예, 이분들이 이런 내용을 지금 서로 공유를 하면서 자기 네. 지인들에게도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신뢰를 주는 언론 오마이뉴스. 저희가 더욱 정확한 정보 그리고 또 바른 판단력을 드리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팟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기자. 더욱 네. 발로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예, 조정훈 기자 현장에서 발로 뛰는 현장 기사 많이 출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